뭐라고? 내 남자의 가슴 속에 누구의 심장이 뛰고 있다고? 그 소름 끼치는 진실은 축복일까 저주일까? 차가운 금속성이 느껴지는 병원 중환자실 복도의 정적은 마치 날카로운 면도날처럼 지은호의 살결을 파고드는 것만 같았는데요. 지은호는 유리창 너머로 온갖 기계장치의 의지에 가느다란 숨을 몰아쉬는 이지혁을 바라보며 자신의 심장이 천천히 말라 비틀어지는 것 같은 환청을 들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이지혁은 지은호에게 자신의 목도리를 직접 메어주며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미소를 지어 보였었는데 이제 그 이지혁은 당장 오늘 밤을 넘기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망 선고와 다름없는 진단을 받고 사투를 벌이고 있었더라고요. 지은호는 이지혁의 손을 잡고 싶었지만 차가운 유리는 두 사람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고 지은호가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자신의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핏방울이 맺힐 정도로 주먹을 꽉 쥐는 것뿐이었습니다. 지은호의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은 바닥의 차가운 타일에 점점이 박혔고 그 눈물 자국은 마치 지은호의 부서진 마음처럼 처연하게 보였습니다. 지은호는 이지혁이 메어주었던 목도리에서 아직 채 가시지 않은 그의 향기를 맡으며 이 가혹한 현실이 그저 긴 악몽이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이지혁의 심장은 이미 한계를 넘어선 채 불규칙한 비동만을 내뱉고 있었는데요. 지은호는 의사가 전해준 심장 이식만이 유일한 생존 방법이라는 말을 머릿속에서 수만 번도 더 되뇌었지만 기적 같은 이식 순서가 이지혁에게 돌아오기까지 남은 시간은 너무나도 짧았습니다. 지은호는 지난 10년 동안 자신을 위해 그림자처럼 곁을 지켜준 이지혁의 헌신적인 사랑을 떠올렸습니다. 지은호가 고성희의 딸 한유라라는 지옥 같은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신의 이름을 버리고 숨어 살 때도 이지혁은 단 한 번의 의심도 없이 그녀의 버팀목이 되어 주었었거든요. 지은호는 그런 이지혁을 살릴 수만 있다면 자신의 영혼을 악마에게 팔아서라도 심장을 구하고 싶은 심정이었지만 현실의 벽은 너무나도 높고 견고했습니다. 지은호는 복도 의자에 털썩 주저앉아 무릎을 끌어안았는데요. 지은호의 어깨는 주체할 수 없는 떨림으로 들썩였고 그녀의 입술에선 이지혁의 이름을 부르는 애처로운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선배, 제발 나를 혼자 두지 마요. 내가 아직 선배한테 해준 게 아무것도 없는데. 지은호의 목소리는 텅 빈 병원 복도에 공허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 시각 CJ그룹의 본가 서재에서는 박진석 회장의 분노가 폭발하고 있었습니다. 박진석 회장은 고성희가 내던진 지은호의 사망 신고서를 보며 눈동자가 핏발로 가득 찰 정도로 경노했는데요. 고성희는 1999년 10월 자신의 신분을 세탁하고 CJ그룹의 안주인이 되기 위해 친딸인 지은호를 교통사고로 위장해 법적으로 죽은 사람으로 만들었었습니다. 박진석 회장은 25년 동안 자신의 곁에서 가장 우아하고 현숙한 아내로 살았던 고성희가 이토록 소름 끼치는 거짓말을 해왔다는 사실에 치가 떨렸는데요. 박진석 회장은 고성희의 멱살을 잡으며 내가 인간이야? 어떻게 살아있는 내 딸을 죽었다고 신고하고 그 아이를 다시 불러와서 내 아들 한우진에게 간을 이식시켜? 넌 사람이 아니라 괴물이야. 라며 울부짖었습니다. 박진석 회장의 목소리는 서재 벽을 타고 거실까지 울려 퍼졌고 집안의 공기는 순식간에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더라고요. 박진석 회장은 자신이 평생을 바쳐 일군 가정이 한순간에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는 것을 지켜보며 극심한 배신감에 몸을 떨었습니다. 하지만 고성희는 박진석 회장의 분노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그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는데요. 고성희는 오히려 당당한 어조로 박진석 회장을 쏘아보며 괴물이라고요? 날 괴물로 만든 건 당신의 그 끝없는 욕심과 CJ그룹이라는 거대한 성이었어요. 난 당신의 완벽한 아내가 되기 위해 내 과거의 가장 큰 오점이었던 지은호를 지운 것뿐이에요. 지은호는 내 인생의 실패작이었고 한우진을 살리기 위한 도구일 뿐이라고요라며 비릿한 진심을 털어놓았습니다. 박진석 회장은 고성희의 그 서늘한 눈빛에서 자신이 사랑했던 여자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박진석 회장은 고성희를 당장 이 집에서 내쫓으려 했지만 고성희는 이미 박진석 회장의 약점이 담긴 수많은 비밀 문서를 손에 쥐고 그를 비웃고 있었더라고요. 고성희는 서재 책상에 놓인 비싼 양주를 잔에 따르며 한 모금 들이켰습니다. 진석 씨, 이제 와서 정의로운 척하지 마요. 당신도 지은호가 나타났을 때
그 아이의 안위보다 CJ그룹의 이미지를 더 걱정했잖아. 우린 같은 부류야. 고성희의 잔인한 말 한마디 한마디가 박진석 회장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이지혁의 아버지 이상철은 중환자실 앞 차가운 벤치에 주저앉아 넋이 나간 표정으로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몫으로 살아온 이상철에게 아들 이지혁은 자신의 목숨보다 귀한 존재이자 유일한 삶의 이유였는데요. 이상철은 지은호의 손을 잡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지 대표, 우리 지혁이가 저렇게 가버리면 나는 이제 어떻게 사나. 내가 대신 심장을 줄 수만 있다면 지금 당장 가슴을 찢어서라도 줄 텐데 나 같은 늙은이 심장은 쓸모가 없다네라며 통곡했습니다. 지은호는 이상철의 오열을 들으며 자신의 몸속에 흐르는 고성희의 피가 원망스러워 견딜 수 없었습니다. 지은호는 이 모든 비극이 결국 고성희라는 악녀에게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에 가슴을 쥐어뜯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은호는 이상철의 마디 굵은 손을 꼭 잡으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지혁 선배, 내가 반드시 살릴 거예요. 저 악마 같은 엄마한테서 선배를 구해낼 거예요. 지은호의 눈빛에는 절망을 넘어선 독한 결의가 서리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박영란은 자신의 작업실에서 필사적으로 태블릿 펜을 놀리고 있었습니다. 박영란은 고성희가 자신의 웹툰 데뷔를 막기 위해 CJ그룹의 영향력을 동원해 유통사에 압력을 넣고 있다는 사실을 이미 눈치채고 있었는데요. 박영란은 자신이 그린 웹툰 속의 고성희의 추악한 이면과 지은호의 억울한 사연을 은유적으로 담아내어 세상에 알리기로 결심했습니다. 박영란은 이지환에게 전화를 걸어 이 실장님, 지금 제 작업실 앞에 낯선 차들이 서 있어요. 엄마가 보낸 사람들 같아요. 제 원고가 업로드되는 걸 막으려고 할 거예요 라며 불안함을 호소했습니다. 이지환은 이지혁의 부재 속에서도 박영란을 지키기 위해 밤을 새우며 보안팀을 가동했는데요. 이지환은 박영란의 떨리는 목소리를 들으며 그녀를 향한 자신의 마음이 이미 경호 대상 그 이상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지환은 차를 몰아 박영란의 작업실로 달려가며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영란 씨, 조금만 기다려요. 내가 당신의 꿈을 반드시 지켜줄게요. 이지환의 눈에는 고성희를 향한 분노와 박영란을 향한 애정이 교차했습니다. 지은호는 병원 로비에서 고성희와 다시 한번 운명적으로 마주쳤습니다. 고성희는 마치 이 모든 비극적인 상황을 미리 설계한 설계자처럼 우아하게 커피를 마시며 지은호를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고성희는 지은호에게 다가와 유라야, 이지혁이 오늘 밤을 넘기기 힘들다지. 내가 그 아이를 살려줄 수도 있는데 어떠니? 대신 내가 내 딸 한유라로 다시 돌아오겠다고 약속해. 그리고 이지혁의 곁에서 영원히 사라지는 거야라며 잔인한 거래를 제안했습니다. 지은호는 고성희의 뺨을 때리고 싶을 만큼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이지혁의 생명이 경각에 달린 상황에서 그녀의 제안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유혹으로 다가왔습니다. 지은호는 고성희에게 당신이 무슨 수로 심장을 구한다는 거야? 하늘이 주는 생명을 당신이 어떻게 사고 팔 수 있다는 거냐고. 라며 절규했습니다. 지은호의 목소리는 병원 로비를 가득 메웠지만 고성희는 그저 우아하게 눈을 감으며 승리의 미소를 지을 뿐이었습니다. 고성희는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지은호에게 사진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그 사진 속에는 고성희가 비밀리에 관리하던 CJ그룹 산하 사설 요양원의 명단이 담겨 있었는데요. 고성희는 지은호에게 세상에는 법보다 빠른 돈이라는 게 있고 순서보다 앞서는 권력이라는 게 있어. 이지혁을 살리고 싶으면 당장 이 서류에 지장을 찍어. 내 신분을 포기하고 다시 내 인형이 되겠다고라며 신변 포기 각서를 들이밀었습니다. 지은호는 이지혁의 창백한 얼굴과 고성희의 악마 같은 제안 사이에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느꼈습니다. 지은호는 자신이 한유라로 돌아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는데요. 그것은 평생 고성희의 그림자로 살며 이지혁과의 모든 인연을 난도질당해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지은호는 떨리는 손으로 만년필을 잡았고 그녀의 눈에서 떨어진 눈물 한 방울이 서류 위로 번져나갔습니다. 고성희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그래, 결국 넌 내 손바닥 아니야. 이지혁의 상태는 점점 더 악화되어 갔습니다. 중환자실 모니터에서 울리는 비프음은 더욱 긴박해졌고 의료진들은 바쁘게 움직이며 응급처치를 시행했습니다.
지은호는 병원 옥상으로 올라가 차가운 밤바람을 맞으며 울부짖었습니다. 선배, 나 어떻게 해야 해요? 선배를 살리려면 내가 죽어야 하고, 내가 살려면 선배가 죽어야 하는 이 잔인한 운명을 내가 어떻게 감당해야 하냐고. 지은호는 이지혁이 과거에 자신에게 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은호 씨, 어떤 일이 있어도 당신 자신을 잃지 마세요. 그게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유일한 이유예요. 하지만 지은호에게는 이지혁이 없는 세상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지은호는 결국 고성희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하고 다시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지은호의 발걸음은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짐승처럼 무거웠고 그녀의 심장은 이미 난도질당해 너덜너덜해진 상태였습니다. 박성재는 이수빈과의 가슴 아픈 이별 이후 CJ그룹 후계자로서의 모든 권위를 내려놓으려 했지만 이지혁의 위독한 소식에 다시 한번 힘을 내기로 했습니다. 박성재는 지은호가 고성희의 덫에 걸려들었다는 사실을 직감하고 이지환과 함께 고성희의 비밀 요양원을 습격하기로 계획했습니다. 박성재는 박진석 회장을 찾아가 아버지, 고성의 여사가 지금 이지혁 형의 목숨을 담보로 은호 씨를 협박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이 비극을 끝내주세요. 제발 한 번만이라도 아버지답게 행동해주세요라며 무릎을 꿇고 애원했습니다. 박진석 회장은 아들의 진심 어린 눈물에 마음이 흔들렸고 자신이 평생 일궈온 CJ그룹의 명예보다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박진석 회장은 아들을 일으켜 세우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성재야, 내가 너무 늦지 않았기를 바란다. 고성희가 숨겨둔 그 요양원 위치, 내가 알고 있다. 박성재의 눈에 희망의 빛이 서렸습니다. 시간은 무정하게 흘러 새벽 2시가 되었습니다. 이지혁의 심박수는 위험 수치인 40 아래로 떨어졌고 병원 복도는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깔렸습니다. 지은호는 고성희가 내민 서류의 지장을 찍으려던 찰나 이지환으로부터 긴급한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누나, 사인하지 마요. 우리가 진짜 기증자를 찾았어요. 고성희가 숨겨둔 심장이 아니라 정식 절차를 거친 기적이 일어났다고요. 지은호는 펜을 멈추고 고성희를 노려보았습니다. 고성희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곧바로 자신의 수하들을 시켜 지은호를 강제로 끌고 가려 했습니다. 그때 박성재가 나타나 고성희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어머니, 이제 그만하세요. CJ그룹의 이름으로 당신을 해임하고 당신의 모든 악행을 검찰에 고발할 겁니다. 고성희는 박성재의 뺨을 때리며 발악했지만 이미 상황은 그녀의 통제를 벗어나 있었습니다. 기적적으로 이지혁에게 적합한 심장이 나타났고 수술은 즉시 시작되었습니다. 수술실의 붉은 등이 켜지는 순간 지은호는 바닥에 주저앉아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수술 중에도 고성희의 방해 공작은 계속되었습니다. 고성희는 병원 이사회에 압력을 넣어 수술을 중단시키려 했고 심지어는 수술실의 전력을 차단하려는 시도까지 서슴지 않았는데요. 이지환과 박성재는 병원 보안팀과 함께 고성희의 수하들을 온몸으로 막아내며 수술실을 사수했습니다. 수술실 안에서는 의사들이 이지혁의 가슴을 열고 새로운 생명의 씨앗을 심기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지은호는 수술실 문 앞에서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습니다. 하나님, 부처님, 누구든 좋으니 제발 이지혁 선배만 살려주세요. 제가 대신 죽어도 좋으니 제발요. 지은호의 절박한 기도는 새벽 공기를 뚫고 하늘에 닿는 듯 했습니다. 수술은 8시간이 넘게 이어졌습니다. 지은호는 수술실 문 앞에서 단 1초도 눈을 떼지 못한 채 기도를 올렸습니다. 새벽녘 푸른 빛이 병원 창가를 비출 때쯤 마침내 수술실의 불이 꺼지고 집도의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의사는 지친 기색이었지만 희망적인 미소를 지으며 수술은 성공적입니다. 이지혁 씨의 생존 본능이 정말 놀랍더군요. 이제 고비는 넘겼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지은호는 그 자리에 엎드려 오열했습니다. 하지만 지은호의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고성희가 경찰에 연행되기 직전 지은호의 귀에 대고 속삭인 마지막 말 때문이었는데요. 은호야, 좋아하지 마. 이지혁의 몸속에서 뛰고 있는 그 심장. 그게 누구 건지 알게 되면 넌 평생 죄책감 속에 살게 될 테니까. 고성희의 말은 지은호의 가슴에 또 다른 불길한 씨앗을 심어 놓았습니다.
이지혁은 수술 후 사흘 만에 기적적으로 의식을 회복했습니다. 이지혁이 눈을 뜨고 가장 먼저 부른 이름은 역시 지은호였습니다. 지은호는 이지혁의 손을 잡으며 선배, 살아나줘서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라며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이지혁은 갈라진 목소리로 은호씨, 나 이제 정말 당신 곁에 영원히 있을게요라며 약속했습니다. 두 사람의 사랑은 죽음의 문턱을 넘어 더욱 단단해진 듯 보였습니다. 이상철은 아들의 회복을 보며 지은호를 안아주었고 박영나와 이지환도 서로의 손을 꼭 잡으며 밝은 미래를 꿈꿨습니다. 병실 안에는 오랜만에 따뜻한 햇살이 비쳤고 모두가 행복의 결실을 보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지은호의 마음 한구석에는 고성이가 남긴 말이 망령처럼 떠돌고 있었습니다. 고성이가 남긴 마지막 저주는 현실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지은호는 이지혁의 심장 기증자 정보를 몰래 추적하던 중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이지혁에게 심장을 기증한 사람은 다름 아닌 지은호의 친부이자 고성이가 25년 전 사고사로 위장의 죽음에 이르게 했던 바로 그 남자의 숨겨진 혈육이었던 것입니다. 고성이는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 지은호의 가문을 멸문시키려 했지만 운명의 장난처럼 그 가문의 마지막 생명이 이지혁을 살리는 열쇠가 된 것이죠. 지은호는 이 가혹한 진실 앞에서 다시 한번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남자가 자신의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가문이 원수로부터 생명을 이어받았다는 사실을 이지혁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지은호는 숨조차 쉴 수 없는 고통에 휩싸였습니다. 지은호는 병원 옥상에 올라가 허공을 보며 절규했습니다. 왜요? 왜 우리한테 이런 시련을 주시는 건데요?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박영란은 자신의 웹툰이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오르며 CJ그룹의 비리와 고성희의 악행을 만천하에 알렸습니다. 대중은 고성희의 잔인함에 분노했고 CJ그룹은 창사 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박진석 회장은 모든 책임을 지고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으며 박성재는 새로운 경영체제를 구축하며 기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수빈 또한 박성재의 진심을 받아들여 다시 그의 곁으로 돌아왔고 두 사람은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며 새로운 시작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지은호의 마음은 여전히 차가운 얼음장 같았습니다. 지은호는 이지혁의 가슴에 귀를 대고 들려오는 심장 소리가 마치 미안해, 미안해라고 말하는 것처럼 들려 괴로웠습니다. 지은호는 이지혁의 해맑은 미소를 볼 때마다 가슴이 저며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고성이는 감옥 안에서도 지은호를 향한 집착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고성이는 면회를 온 지은호를 향해 기괴한 웃음을 터뜨리며 은호야, 이지혁의 가슴 속에서 뛰는 그 심장이 매일 밤 너를 향해 원망의 소리를 내지 않니? 넌 결코 행복해질 수 없어. 내 핏줄이니까라며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지은호는 고성희의 말을 무시하려 애썼지만 밤마다 이지혁의 가슴에 귀를 대면 들려오는 규칙적인 심장 소리가 마치 자신을 향한 심판처럼 느껴져 괴로워했습니다. 이지혁은 그런 지은호의 불안을 감지하고 그녀를 따뜻하게 안아주었지만 지은호의 눈동자에는 여전히 짙은 슬픔이 서려 있었습니다. 이지혁은 지은호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속삭였습니다. 은호씨 괜찮아요. 내가 다 알아요. 그 어떤 진실도 우리를 갈라놓을 순 없어요. 이지혁은 이미 모든 사실을 눈치채고 있었던 것이죠. 이지혁은 재활 치료를 통해 빠르게 건강을 회복해 나갔습니다. 이지혁은 지은호와 함께 아버지가 좋아하던 동태탕 가게를 다시 찾았는데요. 이지혁은 지은호에게 은호씨, 이제 우리 정말 화려한 날들만 남았어요. 내가 당신의 과거를 다 지워줄 순 없지만 당신의 미래는 내가 책임질게요라며 진심 어린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지은호는 이지혁의 청혼에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말하지 못한 진실의 무게가 그녀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지은호는 자신이 이지혁에게 이 진실을 완전히 밝히는 순간 공들여 쌓아온 이 행복이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릴까봐 두려웠습니다. 지은호는 이지혁의 손을 꼭 잡으며 속으로 빌었습니다. 제발 이 행복이 아주 조금만 더 오래가게 해주세요. 한편 박영나와 이지환은 함께 새로운 작업실을 꾸리며 독립적인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박영나는 더 이상 CJ그룹의 딸이 아닌 웹툰 작가 박영나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 나갔습니다.
이지화는 그런 박영라의 곁에서 든든한 조력자이자 연인으로서 그녀를 지켜주었습니다. 한우진 또한 건강을 회복하여 지은호와 함께 친부의 묘소를 찾아가 참회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우진은 지은호에게 유라야 아니 은호야. 엄마가 저지른 죄 내가 평생 갚으며 살게. 너만은 꼭 행복해져야 해라며 동생의 앞날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한우진은 고성희의 그늘에서 벗어나 비로소 한 인간으로서 당당히 서게 되었습니다. 한우진은 지은호의 손을 잡으며 그녀의 슬픔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드라마의 마지막 장면은 이지혁과 지은호가 바다가 보이는 언덕 위에서 서로를 마주보는 모습으로 장식되었습니다. 노을 지는 바다를 배경으로 두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연인의 모습이었는데요. 이지혁은 지은호를 꼭 안아주었고 지은호는 이지혁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지은호의 휴대전화로 발신인 불명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메시지 안에는 고성희가 감옥에서 몰래 빼돌린 것으로 보이는 낡은 사진 한 장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그 사진 속에는 어린 지은호와 함께 환하게 웃고 있는 이지혁의 어린 시절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이미 아주 오래전부터 운명적으로 얽혀 있었던 것이죠. 지은호는 사진을 보며 이지혁의 얼굴을 만졌습니다. 선배, 우린 정말 만나지 말았어야 했을까요? 지은호는 사진을 확인하며 경악했습니다. 고성희가 숨겨둔 진실은 심장 이식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의 가문이 과거 어떤 비극적인 사건으로 인해 원수가 되었는지, 그리고 고성희가 왜 그토록 지은호와 이지혁의 만남을 방해했는지에 대한 더 깊은 내막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지혁은 지은호의 질문에 대답 대신 따뜻한 입맞춤을 건넸습니다. 어떤 과거가 우리를 가로막아도 지금 이 심장이 뛰는 이유는 당신 때문이에요. 그게 내가 아는 유일한 진실이에요. 이지혁의 단호한 말에 지은호는 비로소 마음의 짐을 조금 덜어낼 수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지는 해를 바라보며 다시 한번 영원한 사랑을 약속했습니다. 카메라는 서서히 두 사람에게서 멀어지며 지은호의 손에서 떨어진 사진 한 장을 비춥니다. 사진 뒷면에는 고성희의 날카로운 필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야. 너희의 화려한 날들은 이제부터 피로 물들게 될 테니까. 지은호와 이지혁의 행복한 미소와 대비되는 그 소름 끼치는 문구와 함께 드라마는 강렬한 긴장감을 남기며 대단원의 막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끝이 아닌 또다.